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데 국토교육 법률. 자, 어디를 보냐면, 우선 행위 제한을 조금 한번 볼 거예요. 자, 정확히 몇 쪽이냐면 82쪽. 82페이지. 지난주에 어디를 공부를 했었냐면 77쪽과 78쪽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죠? 진도가 그렇게 끝났죠? 했는지 안 했는지 맨날 처음이야. 맨날 처음. 맨날 처음이요. 이거 누가 밑줄 그은 거야? 분명히 내 글씨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의 특례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거기까지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82쪽을 딱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해만 조금 해줘요. 이제 이해만 합니다. 이해. 우리 용도 지역이 이제 21개 용도 지역으로 세분해서 볼 수 있는데 살림을 아예 해. 그냥 때려 부셔.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쭉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렇게 쭉 나눴죠.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용도 지역을 21개로 세분한 이유가 이 21개 용도 지역에서 쓰임새를 좀 밝히자는 얘기죠. 과연 이런 용도 지역에서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그 건축물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얼마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들은 지금 밑에 나오는 것들 암이 처리된 부분 이렇게 불그스름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있냐면 쭉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106쪽까지 있어요. 106쪽 제일 위에까지 그렇게 불그스름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울여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기울하고 있느냐면 일단 대통령령으로 기울합니다.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죠. 시행령. 요 시행령으로 요거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을 해요. 이렇게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 또는 없느냐 하는 내용들, 그게 이제 넘어가 보면 108쪽에 뭐가 나오냐면 건폐율은 55에 6657, 뭐 갈팡, 질팡, 뭐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개사,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지금 건축 행위 제한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용도 지역이다 하면은 행위 제한을 뭘로 해요? 대통령령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 행위 제한 해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건축 행위 제한의 약자예요. 아시겠어요? 행위 제한이다 하면 무슨 말이다? 건축 행위 제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 있어서 건축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하느냐 하면은 대통령령 법령으로 정해,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용도 지구를 보면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야. 이 행위 제한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은 자,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에서 우선 118쪽 한번 보세요. 118페이지를 보니까 제일 위에 행위 제한 이렇게 나오죠? 118페이지. 그래서 이 행위 제한 하면은 무슨 말이다? 건축 행위 제한 이 뜻이라 그랬죠? 그럼 이 건축 행위 제한은 용도 지구에 있어서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하는 거냐면 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요. 도시군 계획 요 조례로 해가지고 행위 제한을 합니다. 요걸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요걸로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한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주변 지역에 보면 우리 사거리 하이마트도 있고 다이소 건물도 있고 하죠.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여기 사거리가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자, 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고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면 규모도 어마어마한 건축물의 규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용적률도 상한치를 보면 1300%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 1300, 뭐 1100, 900 뭐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은 되죠. 근데 이렇게 높은 건축물 한 75층 건축물 막 80층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이렇게 높은 건축물이 안 들어와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어느 도시군이나 20m 이상의 도로, 25m 이상의 도로에는 전부 다 일반 미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 미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여기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별로 한 4, 5층 건축물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와요. 이 들어오는 이유가 천안시 조례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해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가보면 서울을 보면 서울에 자, 이 안국역이 있고 종로상가역이 있고 안국역이 있고 이런 데를 한번 보면은 안국역이 있고 종로상가가 있다. 전부 다 이제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지금 중심 또는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층수가 아주 높은 건축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경복궁 요 일대가 뭘로 지정이 되냐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면 도시군계획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여기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6층 이하의 건축물 행위만 할 수 있어요. 6층 이하로만. 6층 이하로만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거야.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이게 나와. 그래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와버리면 고궁이 치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한 취지는 뭐냐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행위 제한을 뭘로 하냐면 시행령 대통령령을 하는데 용도 지구다 하면 행위 제한을 도시군계획 조례로 합니다. 행위 제한을. 이 조례를 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게요. 118쪽 한번 봅니다. 도시군계획 조례 등 이렇게 나오고 1번 경관지구 나오죠? 경관지구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타이틀만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한번 그어요. 도시군계획 조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끝에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것도 밑줄 그어요. 뭐 안 읽어봐도 좋은데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도시군계획 조례.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도시군계획 조례. 이렇게만 가는 겁니다. 뭐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밑에 미관지구 밑줄 그어요. 2번. 자, 미관지구 안에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도시군계획 조례 또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이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그어요. 자, 밑에 3번 고도지구 나와요? 고도지구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이거. 자, 고도지구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조례로 가요. 도시군계획 조례. 이게 원칙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용도지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용도지구에 있어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건축행위 제한은 원칙 조례로 해. 도시군계획 조례로 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고궁 대집에서는 고궁 대집이다 하면 도시군계획 조례로 안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예외가 나와. 이 예외가
뭘로 바꿔서 나오겠어요? 전부 다 도시군계획조례로 해서 바꿔서 나온다고 시험 문제. 그러면 틀리지. 아시겠어요? 자, 이 고가 뭐냐면 고도지구야.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정하죠. 자, 그 다음에 공은 공항시설보호지구입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다 하면 항공법으로 갑니다. 항공법으로 갑니다. 항공법. 걔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자. 지구단위 계획. 이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으로도 갈 수 있는데 뭐 개발계획 뭐 요걸로 간다 이렇게 하려나요? 요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집단 취락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 안에 있는 취락지구를 얘기해요? 집단 취락지구 하면 집계. 그렇지. 개발제한구역.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30점은 나오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특별조치법 명까지 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보면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또 기울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고공계집,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공항시설보호지구, 항공법,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오늘 이거 공부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공부할 거예요. 오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박사가 돼야 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 나오면. 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법. 너무 기니까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0까지 해서 우리 행위 제한을 한다. 따라서요. 고공계집. 원칙은 뭘로 가는데? 도시군계획 조례로 갑니다. 그런데 예유가 있어요. 예유가 나오는데 고공계집은 예유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고도지구. 이건 중요해요. 별표 줬어요? 자,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네모. 요걸 도시군계획 조례로 바꾼다니까. 자,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뭐 고도지구를 갖다가 최고 고도지구로 풀어 쓴다 그래도 최저 고도지구를 풀어 쓴다 그래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또는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오른쪽에 방제지구 가보겠습니다. 방제지구 밑줄 한번 그어놓고 방제지구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1번에 도시군계획조례 밑줄 그어요.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계획조례 밑줄 그어놓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라는 말이 나온다. 자, 보존지구 보겠습니다. 보존지구 동그라미 1, 2, 3 묶어야죠. 보경이가 중학생이다. 보존지구 하면 보경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밑줄. 자, 2번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밑줄. 생태계 보존지구. 보경이가 중학생인데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을 보니까 안 읽어도 괜찮아요. 뭘로 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도시군계획조례 밑줄 거예요. 다시 한번 용도지구다 하면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도시군계획조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나오죠?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그어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세 가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계획조례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공항시설 보호지구 나와요.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 밑줄 긋고 별표 한번 딱 치고. 자,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입니다. 항공법에 동그라미 딱 쳐요. 항공법에 동그라미 치고 정한 바에 의하되 자,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이착륙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한다. 제일 끝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이거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 이렇게 가요. 여기에서 다 커버를 못한다 하면 그냥 조례로 또 커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원칙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다음 뭘로 간다? 항공법으로 가자. 행위제한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커버를 다 못하면 조례로 가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놔요. 자, 넘어갑니다. 자, 120쪽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나오죠? 자연취락지구에 밑줄 한번 그어요. 자연취락지구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나와주는데 이 표현이 불그스름한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나온 거냐면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뭐 106쪽까지 해서 82쪽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그스름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불그스름한 부분이. 예. 시행령을 보면 이게 나와요. 별표 23에. 따라서 예외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예외 1번 이게 예외 2번 이게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뭘로 하느냐 자연취락지구다 이렇게 되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해요.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이걸로 행위제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행위제한 한다 하는 내용이고 자, 대통령령 이렇게 써놓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냥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합니다. 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뭐냐 뭐 이런 내용까지도 시험 문제가 최근에 출제된 사례가 있기는 해요. 자,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없는 건축물은 구체적으로는 요약집을 하면서 제가 삼순환에서 할 겁니다. 꼭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네. 지금은 안 해도 괜찮고 자, 121쪽 가요. 오른쪽에 보면 집단 취락지구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별표 쳐요. 집단 취락지구. 고공개집 예외에 해당이 돼요. 자,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그냥 개발 제한구역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요거에 의한다. 자, 밑에 8번에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고공개집에서 별표 쳐놔야 돼요. 고공개집에 해당이 되죠. 개발진흥지구 별표. 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네모 엮어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자. 개발진흥지구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또는 관계법률에 관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자, 개발계획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자, 밑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도시공계획조례죠. 밑줄 한번 그어요. 자, 다른 거 이제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122쪽 특례. 자, 121쪽 특례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1번에 도시공계획 시설의 적용 배제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별표 딱 쳐놓습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쳤어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밑줄 거예요. 여기는 용도구역이 있다 없다? 용도구역 없죠? 용도구역은 쓰임새를 안 밝히니까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쓰임새를 밝히는 지역과 지구의 내에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공계획 시설 밑줄 두 줄 가로 열고 학교 청사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학교 청사 등 이렇게 써놔요. 도시공계획 시설 학교 청사 등 써놨어요. 대하여는 자, 71조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행위 제한이죠. 내지 82조의 규정 용도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거요. 잠깐만. 도시공계획 시설이나 학교 청사 등이 있잖아요. 요건 해당 용도 지역이나 해당 용도 지구에 행위 제한을 안 받는다 이 뜻이야. 이 행위 제한을 안 받아. 그 말 이해 가요? 학교나 청사 등 들어오는 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층 건물만 지차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무시하고
대학교가 학교가 엄청 높은 공간이 20층 건물이 들어와 버린다고. 자연녹지 지역인데 달성군청 마찬가지 20층 건물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자연녹지는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돼 원래. 이러한 학교나 청사 등은 해당 용도적 행위자는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내용이요. 이 안 갈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자 봐봐. 여기에서는 도로변에 보세요. 자 여기는 일반 미관지구니까 건축선을 내가 이렇게 따로 정해줄 겁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이 돼서 여기서부터 건축하세요. 건축물 건축할 때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건축선을 천안시에서 정해줬어. 근데 이게 학교는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학교 건물을 지어버리고 이거 운동장으로 쓴다니까 이렇게. 다른 건 여기서부터 다 짓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 해당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행위자는 안 받는단 말이야. 도시공개 시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해. 자, 밑에 2번 갑니다. 밑에 2번 별표 쳐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이렇게 나와주죠. 자, 중요합니다. 별표 쳤어요. 자, 경관지구 밑줄, 미관지구 밑줄, 고도지구 밑줄 이 세 군데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밑줄 그어요. 자, 밑줄 그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끝줄 봐요.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 밑줄 그어놓고 완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자,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거 하고 지금 뭐하고 내용이 크로스돼 버리면 틀리냐면 117페이지 가요. 117페이지, 117쪽. 자, 117쪽을 보면 제일 밑에 양가로 4번에 추가 세분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그 별표. 이 내용하고 내용이 크로스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그어요. 자, 경관지구 밑줄 두 줄, 그 다음에 미관지구 밑줄 두 줄, 요것을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 제한지구 밑줄 두 줄 거예요. 요것을 세분하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추가적으로 세분의 동그라미 치고 제일 끝줄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세분의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어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지. 그 다음에 경관 지구가 있죠. 경관 지구. 그 다음에 미관 지구가 있잖아요. 요거는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더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이요. 세분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분한다, 더 나눈다 할 때 나누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머리, 몸통, 다리 해서 나누는 거야. 세분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눈다 하는 뜻이야. 자, 이건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에 그 다음에 경관지구에 그 다음에 미관지구가 있어요. 이 세 군데에서는 리모델링을 해 들어갈 때 자, 리모델링을 해 들어갈 때 건축 기준 등을 갖다가 완화 적용하자는 거야. 좀 완화시켜 주자는 거야. 완화한다는 말.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하자 이런 내용이요. 완화한다는 말 이해 가요? 자, 이건 세분할 수 있다는 말 이해가? 이거 봐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안 되어 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경관지구 하면 경자, 수시 이렇게 되잖아요. 좀 이해하자고.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이렇게 되지? 시가지 경관지구요. 이건 세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세분이 안 되어져 있지. 이런 걸 세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해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세분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추가 세분이다라는 표현을 써. 요건 세분이고 요건 추가 세분이고. 오케이?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시야. 서울에서 국도를 타고 인천을 쭉 가다 보면 이게 거의 분간이 안 가요, 경계가. 그래서 거의 다 이어졌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기도 부천에 해당이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천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영등포 거기 롯데백화점 상거리에서 쭉 타고 갑시다. 쭉 타고 가다 보면 신도림 나오고 구로 나오고 구일 나오고 그 다음에 개봉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류 나오고 역곡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쭉 부천 쪽으로 나오죠. 소사 나오고. 가다 보면 거의 건물이 다 이어졌다니까.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역곡 넘어서 부천 갈 때, 부천 가기 전에 약간 오르막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녹지축이 좀 나오는데 유한공전이 있는 데죠. 유한공전이 있는데, 지금 대학이라고 그러죠. 유한대학교 있는데, 공업대학교 있는데 겁니다. 유한공전이 있는데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약간 녹지축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경관지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특별시 바운더리입니다. 경계를 뜻하는 말이야. 여기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고. 시계 경관지구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 더 나눈다 이 뜻이야. 이게 어떻게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거냐? 이 법조문이야, 이게. 이 법조문이라고. 조례로 해서 서울특별시에 이게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세분했다. 자, 다시 노원 거쳐가지고, 중랑 거쳐서 노원 거쳐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의정부까지 갑시다. 의정부까지 가다 보면 의정부 희룡 이쪽으로 가기 전에 도봉산 있고 이쪽에서 이쪽을 가기 전에 약간 또 밑에 녹지축이 좀 나와요. 이 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달리면 그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녹지축이 좀 나오고 논밭이 있어요. 논밭 나옵니다. 그러면서 철길 다니는 고가 있고 뭐 그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나타나요. 이 부분이 뭘로 지정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 경계에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계 경관지구라는 건 서울특별시 조례로 나오는 용어야. 이런 게 왜 나왔느냐 하는 거야. 이 법적 근거 이걸 두고서 나온 거야. 더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개발 제한구역의 행위제한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위제한이 있어요. 쉬운 예로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음식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시계 경관지구로 딱 지정이 돼버리면 올스톱입니다. 거의. 행위제한이 개발 제한구역보다도 행위제한이 훨씬 더 세요. 따라서 시흥의 범박동 일대에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화장정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그랬었지. 음식점도 못하게 만들어요. 개발 제한구역 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거든요, 음식점. 근데 못하도록 만듭니다. 행위제한이 엄청 셉니다. 이렇게 조례로 해서 각종 지구를 만들어낼 때는 기존에 있었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있어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지구만 신설할 수 있는 것이지 완화하는 건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써놓고 리모델링 할 때 완화하자 해버리면 틀려요. 이렇게 써놓고 세분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네. 내용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경미라는 이름을 가지신 세 분을 모셨어. 세 분. 경미라는 이름을 가지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고경미, 여기에는 박경미, 여기에는 이경미 해서, 즉 특정한 이름인 경미입니다. 경미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세 분을 모셨어요. 세 분. 이게 세 분을 전부 다 경미입니다. 근데 이분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드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 오신 분이 있어. 안 왔어요. 안 와.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그래.
홍영민 씨는 뱃살만 제거하면 되겠네. 박경민 씨는 양쪽 다 해야 돼. 이거 얼굴살도 제거하고 여기는 얼굴살만 제거하면 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안 오신 분이 있다. 누가 안 왔다? 고경미가 안 왔다. 고경미 씨가 안 왔다. 무섭다가 안 온 거야. 오후 3시까지 오라 그러니까. 특정한 이름입니다. 이름을 특정했죠. 어떤 이름을? 경미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몇 분 모셨어? 3분 모셨어.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드린다니까 안 오신 분이 있지. 누가 안 왔다? 고경미가 안 왔다. 나 이렇게 해도 또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톡 틀려버려요. 자, 됐어요. 지금 어디 보냐면, 자, 125쪽 갑니다. 125쪽 봐요. 125쪽. 125쪽 봤어요? 양가로 5번 입주기의 최소구역의 지정등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 시험 1순위. 작년 초에 만들어져서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올해는 나오겠죠. 이렇게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것들은 시험 문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냅니다. 출제 안 해요. 지금 성장관리방안도 작년에 출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렇게 새로이 막 신설되거나 중간중간에 개정되는 것들은 혼란을 방지해서 시험 문제 안 나니까 우리 중간중간에 법이 공법이 뭐 개정됐다고 하더라 좀 알려주시오.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다 무시해라.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나온다. 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와 관련 없는 건 절대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릴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자는 것만 해. 하자는 것만. 그 책임은 제가 지니까. 그 책임은. 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하는 것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주기 취소구역하고 성장관리 방안이 이번에 시험 문제 1순위예요. 이번에는 이제 공부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공부할 입주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이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성장관리 방안은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좀 복수 좀 하고 들어갈까요?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세종시 때문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복숭아밭 밀어버려가지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세종시 때문에 생겼죠. 성장관리방안이 뭐에 대한 관리방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복숭아밭 밀어버려가지고 난개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해 줄 거니까 그 대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은 누가 수립한대요? 제가 세종시장이 수립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기억나요? 어차피 해도 뭐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다음 시간부터 그래 합시다. 그냥 배라도 좀 뚱뚱하게 만들게. 호흡은 한 잔씩 하고 집에 가게.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그냥 호흡은 한 잔씩 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어차피 여기는 안 뚱뚱해지니까 여기라 뚱뚱해지게 만들게. 자, 봐요. 제가 강조한 부분만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 공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공법은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민법 분량이 5배 정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법조문을 보면. 민법 분량이 5배야. 민법 5배 하는 거 똑같죠. 민법 1시간 하면 이 공법 5시간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제가 하자는 거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이웃도록 쉽게 알려드리잖아. 그러면 이거 복습해야지.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떡하자고. 2차 과목 공법 때문에 떨어져요. 40점이 안 나옵니다. 40점이. 시험 볼 때까지 4점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80점 이상이 나와요. 80점 이상이 나온다니까 이 과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따라오시는 분은. 다른 과목 점수 준다니까 80점 나와가지고 공시법 10점 주고 중개법도 한 10점 주고 그래요. 진짜예요? 거짓말 같아요? 안 하면
거부해버리면 이렇게도 안 하겠다 하면 과락으로 나와요. 과락 40점 나옵니다. 40점 미만 나와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지? 여기에 6번째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나오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오죠. 이렇게 잘 봐요.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 다시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죠. 이 5번째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실효규정을 두어요. 3년 내에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효규정을 안 둬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어지면 그래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몇 년 내에 수립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실효규정을 없어요.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입안을 해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 이 절차를 거칩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돼요? 입안에서 결정되고 싶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입안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이해 가요 그 말? 이게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니까 이걸로 결정된다니까. 자 봐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말 그대로 잘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가를 잘 설명할 때 듣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왜 나왔는가를 갖다가 이걸 잘 이해를 해 주라고. 그래야 머릿속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된다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돼. 말 그대로 해당 입지 규제를 최소한 데에 그치는 구역이야. 그러면서 왜 이게 생겼냐면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이라 그랬죠. 기호튼 제도 중에 하나라 그래서 단두대 각종 지역 거점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뭐 하자는 거야. 각종 규제를 풀자는 거지.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모일 거 아니오.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금 그 취지라고. 그럼 봐봐.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었다고.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지정이 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5월 달 정도에 5월 6월 정도에 인천역에 지정이 된다고 그랬어 제가. 그러면 인천역 예를 들었지 내가. 인천역이 이걸 포함해서 지금 뭐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천 역사 있는 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된다니까. 근데 이 땅이 누구 땅이냐면 지금 현재 한국철도공사 땅이야 이게. 한국철도공사 땅이야. 인천시 땅 아닙니다. 자, 공기업 땅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수인선이 여기에 지금 이어졌죠. 개통이 되어지면서 복합 이게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각종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으려고 그래. 이게 2종 일반적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런 복합 역세권 개발에서 역세권 개발이다 해가지고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나 막 이런 것들을 뭐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그래. 근데 못 지으니까 그 다음에 못 지으니까 2종 일반적으로 지으면 건폐율이 뭐 맥심을 받는다 그래도 60%밖에 안 받는다고 법령이 정하는 게. 건폐율을 갖다가 90%를 받도록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 용적률을 1000%를 받도록 만든다고. 이게 뭘로 나온 거냐 하는 거야. 예, 이게 전부 다 이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뭘로 지정이 될 거냐면 앞으로 될 건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해당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을 안 받는 거라고. 뭐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거냐면 이걸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거야. 이 부분이.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한번 가봐. 잘 이해를 해보자고. 입주기재 최소 구역은 입주기재를 최소한 데 그치는 구역으로 만들어내는데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안 받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그럼 뭐에 행위 제한을 받는 거냐? 2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거야. 이게 지금 건폐율 용적률, 이게 용적률을 1000%까지 이게 끌어올리는 거야. 이 지역이. 이게 왜 1000%까지 끌어올리는 거냐? 해당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많이 해봤자 용적률 250%밖에 안 받는 건데 법령에 정하고 있는 거야. 이걸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입주기재 최소 구역 지정은 말이지 기존에 있었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어지는 거라고. 국부적으로. 내용 이해 가요?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안 받아. 지금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입주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게 뭐가 된 거야? 이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된 거 아니야. 그게 40만 제곱미터에. 그래 거기에 창조경제밸리 들어오니까 막 엄청난 높은 건축물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거기로 유치하는 거지. 원래 그 자리가 녹지지역이라고.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이면 그런 거 못 들어와 원래. 호텔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한 이유가 뭐야?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 용도 변경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쪽에 최소 구역으로 지정한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을 갖다가 이걸 누가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 누가 지정해?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 합격. 공부 많이 했네요. 예. 자, 이거에 예외에 해당이 되잖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첫 번째는 자기가 위반했을 때 자기가 위반한 건 자기가 결정해야지. 두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거. 자,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거. 네 번째가 이거에 해당이 여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이걸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뭐야? 국토교통장관이 이걸로 결정해서 지정한다는 얘기지.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어떻게 나와?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지. 이런 내용들이. 내용 이해 가요?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좀 이제 하자고. 125쪽 가요. 125페이지 갑니다. 자,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지정등 나오죠.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에 꼭 별표 쳐야 돼요. 제일 끝줄. 예,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밑줄 걸었습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자연녹 지역에 있는 금토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지 창조경제밸리 거기하고 인천역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내용이 이해가 가지. 그게 안 떠오르면 이게 이해가 가냐고 지금.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지역에서 밑줄 두 줄 거예요. 도시지역에서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OX. X. 도시지역만 지정한다니까.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어디만 지정해? 아, 이것도 중요해요. 도시지역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자,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을 위하여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 동그라미 두 번 쳐요. 자, 지역 거점 육성입니다. 지역 거점 육성 동그라미 쳐요. 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옳지. 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비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지.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이냐고.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니까요. 도시지역 내 지정에 비도시지역에 지정해. 도시지역 내 주상 공로계만 지정한다니까요. 도시지역 내만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도시지역 내만 활성화를 할 거 아니에요. 시골에 문 넣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거기에 농사만 차분히 잘 지어주면 되지. 자, 정비 거점 육성입니다. 따라서요. 정비 거점 육성. 정비 거점 육성. 다시 가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할 때. 그리고 거점 육성할 때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창조경제밸리 이런 거 인천역사 거점 육성이겠죠. 거점 육성.
자, 정비 거점 육성하려는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입주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입주규제 최소 구역은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지정이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요거 하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필요가 있다 하면.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5 딱 묶어야죠. 동그라미 1, 2, 3, 4, 5가 이게 대상 지역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대상 지역의 키워드는 뭐냐면 가로 열고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렇게 써놔야죠.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되는 지역에 입주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밑줄 두 줄 거예요.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자,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지역 생활권 동그라미 쳐요. 중심지역 밑줄. 이건 정비 쪽이라기보다는 거점 육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가로 열고 거점 육성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철도 역사, 인천 역사 떠올려야 돼요.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입니다. 거점 역할 수행, 거점 역할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적을 집중적으로 정비입니다. 정비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정비, 거점 육성 이렇게 들어가면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자, 밑줄 거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3km야, 1km야? 1km 동그라미 쳐요. 자,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뭐 버스 노선이 됐든지 전철 노선이 됐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전철 노선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 상가 가면 전철 노선이 종로 상가를 보면은 말이죠. 자, 우리 청량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가는 1호선이 있습니다. 1호선. 그 다음에 대화역부터 일산 대화역부터 수서까지 가는 3호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명일동, 상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포항 가는 5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결절지입니다. 이런 걸 결절지라 그래요. 자, 이런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예요? 1km입니다. 1km. 자, 이 거점 육성이겠죠? 이런 것들도 정비 거점 육성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는 거. 자, 거점 육성이라고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끝에 가로 열고 거점 육성이라고 써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다 이렇게 되어지면 번화가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점 육성 이렇게 잡고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거예요. 자,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 동그라미 쳐요. 정비 거점 육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다?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렇게 나오죠. 우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보면 동그라미 1번이나 거기에 3번 같은 경우에 거점 육성하는데 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 지정되겠죠. 이해를 좀 해놓고 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 밑줄 그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요. 재생이니까 가로 열고 정비 이렇게 써놔요. 정비입니다. 정비. 자, 정비지역이다. 도시경제 기반형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다시 말해서 정비지역이다.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입주규제 최소구역계획의 내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계획의 내용 밑줄 그어놓고 자, 여기서 1, 2, 3, 4, 5, 6 한번 묶어놓는데 이게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성장 관리 방안에 있어서 수립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요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것만 하지 뭘 갖다가 옛날 거 가지고 지금 끄집어내서 그래. 나만 속상하지 그냥. 하는 걸 하죠. 자, 동그라미 1, 2, 3, 4, 5, 6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요. 끝에.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밑줄 두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성장 관리 방안에는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만 있다. 이렇게 한번 잡고. 자, 밑에 갑니다. 그거 하나만 체크해줘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자,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요.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밑줄 긋는 거 잘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밑줄 2줄. 지정 변경과 과외 동그라미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밑줄 2줄.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 밑줄 긋습니다. 별표 쳐놔요. 그 말이 뭐냔 말이냐면, 잠깐만요. 여기 봐, 여기. 여기 봐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이 내용 아니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6번째 내용이죠.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거 이해 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거나 둘 다 이거로 나온다니까. 나 이거 맞춰야 되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자, 나머지 안 봐도 괜찮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자, 타이틀만 밑줄 긋습니다. 자, 기업군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할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 한번 보세요. 이건 개그가 아닌데 웃네. 니 한번 봐요.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설치 비용 부담은 밑줄 한번 그어요. 밑줄만 그어요. 자, 건축 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밑줄 그어요. 토지 가치 상승분. 자, 끝에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비용 부담은,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이종 일반주거지인데 평당 500만 원이 갔어. 평당 500만 원이 갔는데 요거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나온 거 보니까 와, 이렇게 되어진다면 땅 가격이 2배로 올라버린 거야. 평당 1000만 원씩 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 비용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토지 가격 상승분, 이게 500만 원을 갖다가 더 넘어서는 비용 부담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자, 동그라미 3번만 별표 한번 쳐봅니다. 동그라미 3번만 별표 한번 쳐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다 이 말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죠.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근무일 기준이니까 중간에 휴일이 뭐 명절이 끼어버렸다, 한 4일 쉬어버렸다 하면 이건 제외하고 지금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회신하자, 의견을 회신하자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30일로 바꾸면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하기에 앞서 하트 모양 2개가 등장하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자 이런 말 나오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자? 옳지,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칩니다. 협심증 거에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자 이렇게 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자?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10일 내에 의견 제시입니다. 의견 회신. 내용 아시겠어요?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시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나오죠. 이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시도의사 결정 네모였고 별표 쳐놓습니다. 자, 요게 기억번 별표 쳐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밑줄 2줄 10%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이내의 변경입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동변경지역 밑줄 거예요. 동변경지역 10% 이내에서 변경된 지역이죠. 10% 이내에서 변경된 지역입니다. 동변경지역 밑줄 그어놓고 10% 이내의 변경지역이라고 써놔야 돼요.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변경 밑줄 그어놓습니다. 내용 됐어요?
여기 봐요.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예? 우리 입주계 취소 구역이나 입주계 취소 구역 계획은 이걸로 결정되죠.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갖다가 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 계획을 이걸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입주계 취소 구역이 지정됐어. 이걸 변경하려고 그래. 변경할 때는 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야. 구역을 지정했어요. 변경 지정하려고 그래. 누가 한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봐봐.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갖다가 아산지구에서 아산 탕정지구에서 하겠다 그랬어. 근데 이걸 갖다가 저쪽 용화지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지정한 자가 바꿔서 지정할 때는 또 지정한 자가 지정해야지. 밑에 있는 이 자가 지정할까?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야. 똑같은 자가. 내용 이해가요? 봐봐. 이쪽에 최소 구역을 지정했어. 다시 변경 지정하려고 그래. 누가 지정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나왔어. 다시 변경하려고 그래. 누가 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 이내라면 10% 이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지역 안에서 이게 계획이 변경된다 하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 내용이 중요해. 자, 원래 입주계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요. 근데 10% 이내다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한다? 그래,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라고. 자, 나머지 안 읽어봐도 좋고, 오른쪽에. 자, 6번 세부적인 사항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우리 기준하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2장을 더 넘겨요. 3장을 넘깁니다. 3장. 3장을 넘어가면 132쪽 나오죠. 132쪽 나와요? 거기 양가로 5번에 입주계 최소 구역 나오죠? 그거 별표 치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앞 내용하고. 여기서 이제 행위 제한을 할 건데. 자, 1번.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 밑줄 그어요. 자,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밑줄 긋고 용도적 용도지구에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제일 끝에 봐요. 입주계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요.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입주계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 이해가요? 그거 해놨죠? 다시. 지금 밑줄 친 부분만 읽을 거예요.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입주계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이요. 자, 이거 봐요. 이거. 이 내용이라니까 인천 역사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행위 제한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계획으로 들어간 거야. 이 계획으로. 계획으로 이 지역을 행위 제한을 하는 거라고. 따라서 해당 용도적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용도지구에서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하여 따로 이렇게 되잖아. 따로 이 말 나오지. 그러니까 해당 용도적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안 받아. 따로 정한다는 거야. 따로 동그라미 치고 뭘로 정한다? 입주계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걸로 행위 제한 적용받는다. 이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다른 법률 특례 이렇게 나오죠. 적용 배제 법률 밑줄 긋고 입주계 최소 구역에 대해서 다음에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니은 티귿 묶어요. 이게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 적용 배제라고 써놓습니다. 이걸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기준을 완화하는 거죠. 않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특별 건축구역 하면 제가 이게 비교를 할 거야. 그거하고 다시 한번 이때 와서 또 한번 봅니다. 그거 할 때. 자, 기억본을 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밑줄 거예요. 이게 주택단지 설치 기준입니다. 주택단지라고 써놔요. 주택단지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대조선 기준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이 동간 거리 제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 어린이 놀이터를 갖다가 설치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니은번을 보면은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원래 부설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설치 안 해도 좋다. 뭐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디귿번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구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밑줄을 한번 그어놓습니다.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돼요. 미술작품이 어떤 회화라든지 또는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상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부터 해당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 아파트 단지가 넓은 단지를 좀 생각해봐요. 거기에 보면 회화 작품이라든지 뭐 돌조각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조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건축 비용의 일부 비용까지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 그걸 떼어서 그걸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걸 미술작품 설치라 그래. 내용 이해 가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이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인데 나중에 이것도 유효도록 만듭니다. 우선 놓아두고.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한 법률 완화 적용. 타이틀만 밑줄 그어놓고 이거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3번.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간주라는 표현 나와요. 요건 별표 쳐놓고 요건 유효주시해야 돼. 요건 유효주시해야 되는데 자, 별표 쳐놓고 입주구역 취소구역 밑줄 그어요.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가면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입지규제 이 취소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취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지역은 뭘로 지정된 걸로 보냐면 건축법에 가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하느냐고 물으면 실례지? 안 물을 거예요. 이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해요? 토투로서 특별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투투, 티귿으로 시작하는 것. 둘이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안 물어봤다는 게 나아. 봐, 이거 봐요. 잘 봐요.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지. 이걸로 지정되면 이걸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려. 이거 왜 그러냐면 입주규제 취소구역의 범위가 더 넓어. 특별건축구역보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걸로 지정되면 이걸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지정되면 이걸로 지정된 걸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니까. 이게 먼저 나오죠? 이게 나중에 건축법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 이게 지정되면 이걸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지정되면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겼어. 좀 쉬었다가 135쪽 갈 겁니다.